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중국 정부의 IT 기업 규제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히 올 7월에는 중국이 사교육 자체를 금지시켜버리자 중국의 메가스터디라고 불리는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80~90%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학업 부담,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교육을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명분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했죠. 영상에 대한 여러 댓글 중 눈에 들어오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댓글의 요지는 중국 정부의 규제는 명분 차원이 아닌 실제 인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출산율 저하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고 사교육 시장을 사실상 없애버린 이번 조치는 중국 정부가 인민을 위해 잘한 일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사교육 시장을 15년 전에 지금의 중국처럼 완전 박살내고 교육은 공교육으로만 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줄였다면 우리나라가 현재와 같은 저출산 위기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이라 결론 내리셨습니다. 댓글을 보면서 사교육이 과연 사회적인 악에 해당하는지 생각해봤습니다. 돈 많은 부자는 질 좋은 교육을 하고 빈자는 그런 사교육을 받지 못해 교육의 격차는 벌어지고 결국 사회 격차는 더욱 벌어진다는 논리는 그동안 사교육이 나쁘다라는 근거로 거의 세뇌되다시피 들어왔던 레파토리인데요. 사교육이란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사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은 같습니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교과서 기반으로 출제되니 말이죠. 그렇다면 왜 사교육을 할까요? 사교육을 하는 이유는 공교육에서 기대하는 만큼의 학습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사람 개개인마다 능력이 다르듯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학교에선 선생님을 선택할 수 없고 운 나쁘게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을 만나 수학 같은 과목의 교육 과정에서 진도빵꾸가 나버리면 수포자로 직행하게 되죠. 교육의 중요성을 아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이의 제대로 된 학습을 위한 사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은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일까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은 왜 잘 보려 할까요? 바로 좋은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대학은 왜 가려고 할까요? 교수, 학교 시설은 당연히 더 좋고 평생 동안 쓰이는 학벌이 정해지기 때문이죠. 대학이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는 얼굴이 전부가 아니지만 태어날 때 정해져 평생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대학 학벌은 20살에 결정되는 개인의 특성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역시 평생 동안 우려먹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학벌보다 능력이 중요한 사회이며 능력만 있다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일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학벌 좋은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아님 일 잘하는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회생활을 할수록 학벌의 중요성은 점차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좋은 학벌을 얻을 수 있다면 얻는 것이 상책입니다.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벌을 얻으면 그걸로 어디 가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기에 사람들은 좋은 학벌을 갖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시대를 막론하고 입시 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벌로 서열화가 만들어지는 이상 수험생들의 경쟁은 필수 불가결하고 경쟁이 존재하면 사교육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학 학벌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고요? 아무런 의미 없는 소리입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제한되어 있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의사의 수, 기업이 필요한 반도체 엔지니어의 수, IT 기업에서 필요한 프로그래머의 수는 제한되어 있고 의사가 되고 삼성에 들어가고 네이버에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교육이 정말 돈이 많이 들까요? 20~30년 전만 해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잘 가르치는 강사일수록 비싼 돈을 줘야만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의 수는 한정적이니까요. 한 교실에 100명 이상을 넣으면 칠판에 글씨는 보이지 않으니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 듣기를 원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강의라는 용역의 공급이 제한되고 수요는 몰리니 가격은 상승합니다. 돈 있는 자들은 머리가 안 좋아도 이해를 시켜주는 대치동 명강사들의 수업을 들으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고 돈 없는 자들은 학교 수업만 듣거나 동네 학원을 가게 되는데 여기 강사들은 본인들도 공부를 잘 하지 못했던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당연히 성적은 안 오르지만 부모들은 학원이라도 보내야 자신이 자녀 교육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해졌기에 그 심리를 이용한 학원가는 연일 호황이었습니다. 교육의 양극화는 부자 자녀들은 선호도 높은 직업을 갖게 해주고 빈자의 자녀들은 그 반대였으니 사교육은 빈부격차를 더욱 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가 지금도 적용될까요? 인터넷 시대가 열리자 사교육의 혁신이 나타납니다. 학원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 인터넷에 송출하는 방식의 인터넷 강의 시대가 열린 것이었죠. 대치동의 유명 강사들의 강의를 동네 학원비보다 저렴하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급이 제한되었던 명강사의 강의는 인터넷의 힘으로 공급이 사실상 무한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동안 강사들은 가르칠 수 있는 학생 수가 제한되다 보니 높은 가격을 받아야 수입이 늘었지만 이제는 저렴한 가격을 받더라도 무한한 학생 수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화됩니다. 돈 더 준다고 자기 자식만 가르쳐달라는 논리가 더 이상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는 수험생 전부를 자기 고객으로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됩니다. 시장은 변화하며 결국 1타 강사만이 살아남으며 동네 학원 강사들을 실직자로 만들어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한 과목당 몇 명의 스타 강사만 살아남는 시장이 되었다 보니 이들의 반열에 오르기 위한 강사들의 무한 경쟁이 시작되었고 승자가 된 강사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한 번 더 패러다임이 변화했는데요. 바로 메가패스, 이투스 패스와 같은 전과목 무제한 상품이 출시된 것이죠. 최근에는 데이터 사용료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자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마이맥과 같은 온라인 사교육 회사들은 혁신적인 상품을 출시합니다. 수능, 내신, 논술, 전 영역, 전 강좌, 모든 과목을 수능 때까지 무제한 듣는 상품이 출시합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의 메가패스 가격은 26만원, 이투스는 26만원, 대성 마이맥은 21만원에 판매합니다. 1년에 전 과목이 20만원 밖에 안 드는데 무슨 사교육비를 출산율 저해로 연결시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빈부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의 질 격차는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학원 강사들의 빈부 격차만 엄청나게 벌어졌을 뿐이죠. 하지만 아무리 수능 교육에 필요한 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아이 교육과 관련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겼습니다. 바로 입시 컨설팅입니다. 대학 입시 때 정시 비율이 현격하게 줄어들어 수능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문이 매우 좁아진 것입니다. 각종 인턴, 대외 활동, 논문 작성 등의 활동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정작 사교육 시장은 사교육 회사의 발전으로 들어가는 돈이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었는데 사교육을 막으려고 생긴 이상한 제도들이 덕지덕지 생겨대니 각종 입시 컨설팅이 판을 치게 됩니다. 자소서 검토, 입시 전략 구상 등 소수 정예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시장이 생겼고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 되겠죠. 이 시장은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이 다시 적용됩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고등학생 신분으로 인턴 자리를 구하고 대외 활동하고 발명품 만들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를 때 자기소개서를 써야 합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무엇보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경험자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라떼는 정시 60%, 수시 4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시 비율은 23%라고 합니다. 정시였던 저는 정시 비율 60%였던 것도 참 답답했는데 지금의 정시 비율 23%를 보면 정시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답답할지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한 사교육비 부담이 많아지자 대학 입시에서 수능 점수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훨씬 더 비싸고 접근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정작 그 사이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한 강의들은 너무나 싸졌습니다. 지금은 전 과목, 전 강의, 그것도 국내 최강 강사들로 구성된 패키지가 20만원입니다. 과거 동네 학원 단과반 한 달 가격입니다. 자신이 정말 부자라서 남들보다 다른 수능 강사를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습니다. 제일 잘 가르치는 강사라면 메가스터디에서 박리담회하고 있을 테니 말이죠. 사교육비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나오는 이야기는 수능을 축소하고 내신을 강조하자고 이야기합니다. 내신을 강조하면 대학 문이 넓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수능을 축소하고 대학이 학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 문이 넓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명문대 입학 인원을 강제로 넓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업이 더 많이 채용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달라지는 건 딱 하나, 학교 교사들의 입지와 권한이 강화될 뿐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 돈 조금 더 주고 잘 훈련시키고 공교육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가르칠까요? 학생들은 스탠퍼드 대학교 수학과 출신의 현우진 선생님한테 수학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손흥민 연봉의 2배에 달할 정도로 검증된 스타 강사의 수업을 듣고 싶어 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인생에 한 번이고 랜덤으로 걸린 학교 선생님에게 인생을 맡길 순 없죠. 또 이런 스타 강사들은 제일 잘 가르치면서도 전국의 수험생에게 강의를 판매해 박리담회하니 제일 쌉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능에 해당하는 가오카오 성적에 따라 대학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중국 역시 대학 서열화와 이에 따른 임금 격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죠. 또 입시 현장의 치열한 경쟁 때문에 가오카오 성적을 받아든 이후 대학 지원 전략을 조언받기 위해 1,000만원 안팎의 고액 입시 컨설팅을 받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사교육비 문제를 삼으면서 중국의 교육 전문가가 한 인터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재정을 투입해 기회평등 보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공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철저하게 학교 교사들의 입지와 권한 강화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공산당 입장에서는 당의 사상이 학교 교육을 통해 주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교육의 위상이 떨어져서는 안 될 뿐이죠. 사실 30년 전까지만 해도 시험을 잘 보는 사람들은 고액과외 때문이라고, 자신이 시험을 잘 못 본 것은 가난해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은 극심한 빈부격차의 산물이면서 가난을 대물림하게 하는 불공정함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라인 사교육 업체들 덕분에 수능 공부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적용될 수 없는 이야기죠. 오히려 내신과 자소서, 학생기록부로 결정되는 수시가 돈 먹는 하마가 되었고 없는 자들에겐 더 큰 고통이 되었습니다. 중국 역시 다를 것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중국 사교육 업체를 규제합니다. 결국 중국의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온라인 교육 업체들의 주가는 폭락하며 위태로워집니다. 당권 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이러한 조치에도 사교육비 지출 감소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분명 고액과외, 고액 사교육은 음지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통계에만 잡히지 않을 뿐 더 큰 고통이 예상될 뿐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자 사교육비의 원흉이었던 사교육 업체가 집집마다의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제는 시험만 잘 보게 하는 사교육은 악이다라는 집단 세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불만은 불공정에서 옵니다. 불만의 원흉은 정시 비율 26%입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 정책이 나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없어지는 세상이 오길 기원합니다. 이상 더 나은 셈이었습니다.